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 김여빈 실장입니다. 오늘은 구강 스캐너 중 트리오스의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기 전 환자 등록부터 스캐너의 기본 기능과 또 미리 알아야 할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스캔을 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스캐너의 사용법과 기본 기능에 대해 익혀야지 충분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리오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스캔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자 등록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실제 기공실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었을 때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트리오스 상에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두 가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어 있어서 두 화면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UI는 조금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새 환자 버튼을 눌러서 환자 차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새 환자 버튼을 누르면 환자 추가 창이 뜨게 되는데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공란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활용되는 데이터만 입력하는 게 진료 시간을 줄이는 데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환자 아이디는 각 치과별 환자의 고유 번호나 차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름과 성란을 구분해서 지금 칸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때는 성에다가 전체 이름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 디자인 프로그램 상에서는 환자의 성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디자인이 제작이 될 수 있어요. 성이 다 김김김, 뭐 22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차트 번호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다음 이렇게 환자 필요한 정보 두 가지 작성을 해주신 후에 저장을 하셔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들은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새 케이스를 눌러서 오더를 작성합니다. 자, 새 케이스를 눌러서 오더 작성을 하려는데 뭔가 떴어요. 이 전송 대상은 스캔 데이터를 어디에다 전송을 할지 선택하는 창인데요. 내부 기공소나 외부 기공소, 원가이드 등으로 스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전송처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진짜 오더 작성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좌측의 기공물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과 우측에 추가 기능 및 배송 일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좌측은 최소 1개 이상의 오더가 입력이 돼야 하고 우측에서는 꼭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야 오더가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날짜 선택을 안 하고 스캔을 하는 건 가능한데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전송을 하려고 할 때 앞에서 날짜가 누락이 되었다 알림이 뜨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 또한 임상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보처를 딜리버리 할 날짜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 오더 작성 창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론 스캔 오더상에서도 좀 정확하게 보철물의 종류나 치식 등을 설정을 하면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설정하는 기준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캐너상의 오더 작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공용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있는 오더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공용지를 따로 작성해서 보철물을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스캔상의 오더보다는 기공용지에 적혀있는 정보가 1순위의 신뢰도를 가지기 때문에 오더는 스캔에 필요한 것들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병원 시스템에 맞춰서 필요한 오더를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선택한 후에 좌측 해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세 기공물의 종류, 파닉 여부, 인레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입력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서 재료 설정도 가능하고 쉐이드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캔에 있는 오더 내용이 1순위라고 한다면은 모든 탭에 알맞는 오더를 넣어 주셔야 하고 기공의뢰지에 1순위 신뢰도를 둔다라고 하면은 크라운만 선택하신 후 이 외의 정보는 모두 기공용지에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다 되고 나면은 크라운 위에 골드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스캔상 오더 1순위로 봤을 때 치아 별로 지대 치아 파닉 부위에 별도 오더를 넣고 새 치아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브릿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커넥터 표시가 뜨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기공 의뢰지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 치아 파닉 부위에 크라운 오더만 그냥 넣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버튼은 어버트먼트 버튼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 모델 베이스드로 제작을 할 때 코핀과 아날로그가 필요한 것처럼 구강 내 임플란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어버트먼트 탭을 선택해야지 스캔 바디나 스캔 힐링을 별도로 스캔할 수 있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역시도 스캔 오더가 1순위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조 업체부터 이제 픽스처의 종류, 레귤러 미니 여부 이런 내용들을 모두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차후에 나오는 주석 기능을 통해서 스캔 바디나 스캔 힐링의 규격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을 제작을 할지 그리고 PMMA를 제작할지 해부 버튼의 크라운 선택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설정이 되면은 이렇게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오더를 다 넣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칼 가이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서지칼 가이드는 좀 간단해요.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 위치에 치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임플란트 시술 계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선택한 버튼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창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기본 크라운 오더만 넣었을 때 화면입니다. 하부, 상부, 그리고 교합 이렇게 3가지 창이 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모든 스캔의 기본 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를 추가함에 따라서 추가 스캔장이 설정이 됩니다. 사전 프랩이라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상부창 대신에 상부 사전 프랩과 그리고 상부 지대치를 뜰 수 있는 2개의 창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오더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기존 상부창과 그리고 스캔 바디나 스캔 힐링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상부 스캔 바디 창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스캔하지 않고 기능을 해제한 다음에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더상의 별도의 설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간단한 클릭으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삭제를 해주시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상부 스캔 바디 창만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치아 선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상부가 아니라 하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더는 결국 정확한 스캔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공소나 기공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공소와 기공실과 소통을 할 것인지 트리오스를 도입하기 전에 1차적인 의뢰 장치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특수한 보철의 경우에는 이제 워크플로우 바에 활성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오더를 꼭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오더별로 어떤 창이 생기는지 미리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고 스캔 중간에 오더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겨서 전체 스캔을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각 기능에 대해서 경험하고 설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스캔을 하러 스캔창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단에 워크플로우 바가 있고 좌측에 스캔 도구 그리고 우측에는 시각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다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다듬기 도구 모음이 뜨게 됩니다. 워크플로우 바는 각 단계 진행 순서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원할 때는 원하는 단계로 이동이 가능하고 아이콘만 봐도 사실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는 흰색 하이라이트로 하얗게 배경이 표시가 되고 아직 진행이 안 된 단계에서는 회색 배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단계가 완료가 됐을 때는 하단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게 됩니다.
첫 화면 우측에 있었던 시각화 도구인데 이거는 스캔을 판독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첫 번째 표시는 스캔 이미지가 저희가 간혹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스크롤을 잘못해서 이상한 위치로 휙 하고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정 가운데로 이미지를 다시 재이동시켜주는 버튼이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버튼은 이제 스캔 데이터의 색상을 나타내거나 없앨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 색상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트리오스지만은 이런 색상 구현 때문에 오히려 스캔을 정확하게 판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 색상 버튼, 표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것처럼 이렇게 모델과 같은 상태로 이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치아에 있는 이제 약한 반사광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도 편하고 정확한 판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스캔 데이터상 쉐이드를 추출할 때 추가 스캔이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쉐이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하단에 이런 파란색 표시가 뜨게 되고 이 부분들은 색상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치아의 색상, 이런 파란 색상이 칠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스캔이 잘 떠져 있더라도 그 부분에 추가 스캔을 해서 조금 더 색상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석 기능은 전달 사항을 메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의뢰지 없이 스캔 홀더의 데이터만으로 보처를 의뢰하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모 입력은 스캔 분석 단계에서 입력이 가능한데요. 일반 스캔 상태에서는 입력된 주석들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스캔 분석 단계, 이렇게 보면 치아 전송하기 전에 스캔 완료 후 나타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하단의 주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메모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치아를 선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을 달아주시면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기공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맨 하단에 있었던 다듬기 버튼입니다. 스캔상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이제 조금 잘라낼 수 있는 기능으로 각 버튼을 직접 눌러서 사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그마한 조각들을 제거할 때, 그 조각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할 때, 아니면 일부분만 조금 이렇게 삭제를 해줄 때, 아니면 전체 이미지를 관통해서 띄어낼 때 쓰시는 버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한 번씩 눌러보고 체험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익혔으면은 스캔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 팁을 장착을 해줘야겠죠.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캐너 팁은 보시는 투웨이로 장착이 되는데 스캐너 핸들 부분에 이렇게 너치 같이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스캐너 팁 내부에는 뾰족하게 산처럼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캐너에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맞아 들어가면서 스캔 시작 버튼, 이 가운데에 살짝 보이는 동그란 버튼을 기준으로 위로 또는 아래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걸로는 그 제조사에서 제한하기로는 상악을 뜰 때는 위로 체결을 하고 하악을 스캔을 할 때는 밑으로 체결을 하라고는 하지만 각 숫자마다 손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편한 방향으로 체결을 한 후에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그냥 향하게 한 상태로 전체 스캔을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위아래를 나눠서 조금 손이 편하게끔 이렇게 스캔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노트북 타입 트리오스 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리오스 스캐너는 이제 전원 버튼이나 또는 무선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히팅이 되는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오스 팁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입김이 서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 히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우리 뿌연 거울 상태로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
샤워하고 나왔을 때 거울에 이제 김이 서려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캐너에 스캔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아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스캐너 타입에 맞는 전원 공급을 하고 히팅이 완료된 후에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스캔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히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구강 스캔을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스캔하기 전에 구강 정보 그리고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정보 확인은 일단은 첫 번째 치호와 교합점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조금 다루기는 했지만은 교합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교합지가 찍혀 있는 부분이 관통돼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합점과 그리고 교합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합지 사용해서 먼저 치아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 치아와 대합치의 동요도를 확인해 줍니다. 스캔 이미지에서는 동요도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합 시 움직이는 치아는 이미지상 통과돼서 보이는 과교합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코멘트가 없으면은 스캔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인지 정확하게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보철도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꼭 기공의뢰지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대치와 또 그 지대치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거겠죠. 플라그나 치석이 많은 경우도 있고 마진의 위치도 다 슈프라가 아니라 뭐 서브 아니면 익히 마진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캔 전에 스케일링이나 플라그 컨트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서브 마진일 경우에는 코드 패킹을 해서 마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간혹 이런 이제 템퍼러리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전면이나 교환면이나 또는 엠브레저 쪽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음식물이 좀 많이 껴있는 경우도 있어서 꼭 주변까지 확인을 하고 원상태, 가지고 있는 치아 상태 그대로 스캔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골드나 메탈 보철이 있을 경우에는 뭐 부분 보철이나 아니면 교환면을 많이 피게 하는 보철이던 간에 이 반짝이는 보철물의 특성 때문에 난반사가 발생이 됩니다. 이 난반사는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를 조금 늘리거나 줄이면서 오차를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골드 보철의 표면에 있는 광택을 잡아줘서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잘 써주셔야 하는 게 광택이 이제 없어지고 표면에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가 됐다고 해도 타액이나 아니면 볼점막에 밀려서 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또 한 곳으로 몰려서 두꺼워져서 교합 오차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히 방습과 격리를 함께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캔 전에는 라이트가 구강 내를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에서도 빛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빛에 의해서 광량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습입니다. 필요한 부위에 혈액이나 타액이 고여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캔이 잘 되지가 않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지대치 주변은 혈구나 치은 열구액이나 혈액으로 인해서 정확한 스캔을 하려면 또 꼭 적절한 건조와 그 다음에 방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측 사진처럼 오크루잘 그루브에 약간 뭔가 오목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 색깔을 제거하고 나니 조금 더 온폭 패인 것처럼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실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부분에 타액이 고여서 이렇게 안쪽에 빈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방습을 제대로 하고 나서 스캔을 떴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그루브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면 아니면 그루브 안쪽이 아니라 마진이나 컨택 부분에 이런 오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되면은 보철물의 큰 1핏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스캔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되게 할 게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익숙해지신다면은 진료 준비하면서 스캐너 히팅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어렵지 않게 빠르게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지만은 결과에는 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파지법에 대해서 살짝만 짚어볼 건데요. 파지법은 이제 제조사에서는 펜그립과 팜그립 이렇게 2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술자의 손은 굉장히 이제 쓰는 힘이나 방법이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펜그립인 줄 알았는데 어떤 그립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펜그립도 팜그립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스캐너를 잡는 손 모양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스캐너 안쪽을 잡고 손등을 조금 더 써서 트리오스 후방을 지지해주고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잡아서 핸들링을 좀 하면서 스캔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강에서 스캔을 해보면서 좋은 방법을 깨닫고 손에 무리가 안 가게끔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립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처럼 잡는 펜그립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팜그립, 이렇게 좌측 사진처럼 잡는 분도 있지만은 이것 또한 팜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리고 편한 자세로 스캐너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캔을 하기 전에 어떻게 스캔을 할지 한 번 더 짚어볼 건데요. 이거는 3쉐입 트리오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교환면 전체와 그 다음에 여기 협측, 그 다음에 구개면과 구개부까지 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 하악은 반대로 교환면부터 전치부, 그리고 설측, 버컬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사실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개개인이 이제 공부한 스캔 플로우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스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현재는 프라치 스캔할 때 교환면 전체 똑같이 뜨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구개측으로 돌아가서 구개면과 그 다음에 구개부 치아 형태를 스캔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버컬로 넘어가서 반대편 1번까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뜨지 않은 7번 부분부터 앞니까지 중첩되게끔 이렇게 스캔을 하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약속된 방법을 찾자,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맞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면서 이제 정하게 된 방법인데, 병원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좀 스캔 플로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병원에 맞는 또 보철물에 맞는 정확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고, 또 기공소랑 그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우리 병원에 조금 더 맞는 스캔 방법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캔을 할 건데 하다 보면은 중앙에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프레임 색상에 따라서 스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있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빨간색 이렇게 4가지의 프레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스캔할 때는 초록색과 빨간색 프레임 2가지를 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프레임이 뜨고 나서 이제 스캐너의 소리가 끊기게 되면은 스캔이 중단이 됐고 이미지를 적절히 이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특장점이 많은 부위인 교환면부터 시작해서 스캔하고자 하는 위치로 천천히 이동해서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스캔 화면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캔 프레임이 생기게 되고, 요 우측 하단에 또 치아가 보이는 작은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실제 이미지가 실제 스캐너에 입력되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이미지는, 가운데 보이는 거는
요 이미지가 입력이 돼서 기존 데이터에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캔을 할 때는 저 실제 스캔 영역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모든 스캔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스캔 분석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후 처리 기능이 뜨게 되는데 바로 이미지를 전송하실 예정이라면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사후 처리와 전송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고요. 사후 처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가 조금 더 최적화되고 메쉬가 탄탄해지는, 구조가 치밀해지는 그 과정을 스캐너상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지대치 주변에 디테일이 강화돼서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는 한 번의 보정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을 완성하게 되면은 기공의뢰서를 보통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공의뢰서에는 인프레션을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들을 꼭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주변 치아의 실제 교합과 그 다음에 주변 치아의 동요도, 임플란트는 픽스처의 종류나 연결한 스캔 바디, 아니면 스캔 힐링의 규격, 그리고 쉐이드, 또 환자의 요구사항 등을 기입해서 정확한 보철이 동일하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캐너를 활용해서 오더 작성부터 중간에 확인할 것들,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무리 기공 의뢰 과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기본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